환자 이름은 조한경이라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의사인데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닥터 조수아라는 유튜브 방영을 하면서 50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의사이십니다.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콜레스테롤 저하제 복용 환자가 말초신경이 흔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이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레이저와 약물 치료만 받는 환자들에 비해서 지방산 복용을 처방한 환자들이 치료 효과가 좋다. 영양분을 비타민, 미네랄 공급하니까 증상이 더 빨리 치료가 되더라. 영양학하고 기능학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반적인 의학, 지식, 개념, 상식들을 통째로 깨야 된다는 것을 의식을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책을 통해서 제일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은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병원에서 의사들이 관리를 해주는 쪽으로 지금까지 의학이 진행이 되었다면 그 차원을 벗어나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환자를 의식계획을 시켜주는 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 영양을 제대로 공급을 해주고 그러니까 영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환자 스스로 의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의사들이 말이라면 맹목적으로 따르는 무식한 환자들이었는데 왜 병이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지 환자 본인도 생각을 해서 환자 자신이 관심을 가져야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 온 것으로 자기가 할 일은 다 했다는 생각을 버려가지고 주도적으로 자기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환자 혁명을 읽은 환자와 읽지 않은 환자로 나눌 것이고 세상에는 환자 혁명을 읽은 의사와 읽지 않은 의사로 나뉠 것이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자신 있었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 내용을 보면 볼수록 정말 고마운 의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효능은 정말 마땅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그네슘이 응급실에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한 또 혈압이 불규칙한 환자들에게 마그네슘을 투입을 하면 심장 박동이 정상이 되고 혈압이 정상이 된다는. 그리고 비타민 C를 고용량 요법으로 처방을 하면 수화마비 바이러스를 72시간 내에 죽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메가3는 시중의 그 어떤 약물보다도 심혈관 질환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 비타민 B3 나이아신은 때로는 관절염 환자에게 진통제보다 더 효과가 좋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스타틴 약물만큼이나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LDL을 낮추고 HDL을 높이며 지질단백질을 낮추는 효과가 탁월하다. 이렇게 비타민과 미네랄이 치료 효과가 탁월한데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처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제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은 돈을 많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화학 성분을 첨가해서 새로운 그 물질을 만들어내면 그 특허를 걸고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이윤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 불안증 치료제인 자낙스 같은 경우는 5,600배에 달하는 이윤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연 속에 있는 물질, 천연재료는 특허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사들이 영양학에 대해서 4년 동안 2시간 정도밖에 안 배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영양에 대해서 물어보면 한의학 약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과 같은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이쪽 영양에 대해서는 배우질 않아서 모른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병원에서 의사들이 처방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대 의학에서 대표적으로 치료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것이 대증요법인데 성인병으로 일컬어지는 대사증후군에서 대증요법을 사용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대사증후군은 여기 보신 것처럼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것들이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질병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모든 질병에는 원인과 증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렴의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그리고 폐렴에 걸리면 열이 나죠. 열이 발생을 합니다. 열이라는 증상에 대해서 처방을 하는 게 대증요법이에요. 높은 열을 내리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해열제를 처방을 합니다. 증상을 완화를 시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폐렴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원인을 제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항생제를 처방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대사증후군의 질병인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에 대해서 대증요법, 병원에서는 어떻게 처방을 하고 있는지, 당뇨는 고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처방을 합니다. 고혈압은 높은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혈압약을 처방을 하고, 비만은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을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고지혈에 대해서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스타틴, 그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처방을 합니다. 이거는 모두 대증요법이에요. 이 대증요법의 결과는 치료가 아닌 증상만 관리를 할 뿐이고, 결국은 증상만 계속 억누르기 때문에 원인은 보이지 않게 속에서 점점 질병이 커져서 먹는 약 가지수만 늘어나고, 치료가 안 되니까 의사들이 병원에서 또 만들어낸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자기들 합리화를 하죠. 그런데 책에서는 대사증후군의 일반적인 원인을 인슐린 저항으로 얘기를 하고, 인슐린 저항은 과도한 인슐린 분비가 원인인데,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 것은 뭐 식관이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혈당이 높아지는 거고, 혈당을 높게 하는 대표적인 현대식 습관이 뭐 탄수화물이나 이렇게 해서 원인을 찾아가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방법은 안 하고 대증요법을 하기 때문에 질병이 치료도 안 되고 더 심화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이 내가 당뇨가 있다 그러면은 스스로 이런 내용을 알고 자기가 자기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책에서 보면 그러면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헐적으로 해주고 단식을, 그 다음에 영양 보충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당이 높아지면은 칼륨과 비타민 B1이 소변으로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영양 결핍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줘야 되고, 탄수화물을 가능하면 억제를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잠을 또 편하게 잘 자야 한다고 합니다. 나파에다가 생식 스피루리나 트리프렌, 헬스비안,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복용을 해주면 성인병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까지도 가능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조한경 의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의식을 일깨워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세상이냐면은 내가 질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손을 자주 씻는다든지, 마트에 가서도 꼭 유기농만 이렇게 골라서 먹는다든지, GMO 식품은 안 먹는다든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비난을 해요. 뭘 그렇게 언제부터 그랬다고, 너만 잘난다는 식으로. 세상이 그렇게 어느새 변해왔다는 거죠.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는 빚을 많이 내서 소비를 하면서도 내 몸에 좋은 조금 비싼 유기농 제품을 사 먹는 것은 돈이 아까워하는 그런 환경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나 스스로도 또는 주변 모든 환경이 요즘 말하는 현대 성인병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내가 공부를 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의식을 가져야 된다, 건강에 대한 내 가치관을 스스로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되찾고 싶다면 건강 주권부터 먼저 회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 건강을 병원이나 의사에 맡기지 말고, 기업체가, 제약회사가 내놓은 약에 의존하지 말고, 내가 공부를 해서 스스로 내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주도적으로 찾아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서, 제약회사나 의사들이 치료되지도 않는 약을 그렇게 큰 이익을 남기면서 판매를 하면서 그것이 환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냐 그렇게 매도하는 것을 저항을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혼자 하면은 안 되니까 여럿이 뭉쳐서 같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사람도 하이리빙을 최대로 하는 걸 아주 잘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책대로 행동하는 것 같아. 암에 걸리면 그렇죠. 나는 운이 없어서 암에 걸렸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기업이나 매개체에서 우리들의 인식을
딴 곳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예방하지 못하고 제대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왔다는 거죠. 내가 몰랐을 때는 좋다 이거죠.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 책을 읽고 난 다음부터 내가 공부하지 않고 내 건강을 내가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거는 내 책임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지 못했다면 당신 책임은 아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난 후에는 여러분들 책임이다. 질병의 문제를 다르게 접근하는 삶의 방식에 초대를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직접 시도를 하라고 합니다. 정말 좋은 책을 제가 발표를 하게 돼서 고맙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가 이렇게